마지막으로 사립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사례를 듣겠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 백지연 호크마 교양대학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화여자대학교 호크마 교양대학장을 맡고 있는 백지연입니다. 저는 오늘 저희 학교의 전공 자유 선택제가 지난 7년 동안 어떻게 운영되었는지 운영 사례를 같이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런 자리를 통해서 우리 대학들이 같이 전공 자유 선택제를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서로 배움의 장을 마련해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오늘 발표 순서는 저희가 전공 자유 선택제를 어떻게 도입하게 됐는지, 그리고 저희 학생들은 호크마 교양대학에 소속돼서 1년간 전공 공부를, 전공 준비를 하고 1년 뒤에 전공을 선택해서 진학하게 되는데요. 이 호크마 교양대학 안에서의 그 목표와 운영 현황, 그리고 결과, 그리고 저희는 지난 7년 동안 운영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작년에 사실 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습 경험을 좀 심도 있게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 결과를 같이 공유함으로써 많은 대학들이 같이 또 발전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전공 자율선택제를 처음에 저희가 2018년에 도입을 하게 됐는데요. 그때 저희들의 키워드도 역시 지금과 다르지 않습니다. 학문의 융복합, 다양성, 자율성을 지향해야 되는 그런 학문적 목적과 함께 우리 학생들의 어떤 학습자의 수요, 그리고 사회의 대학에 바라는 그런 수요와 트렌드를 저희가 선도적으로 반영하고자 계열별 통합 선발생이라는 이름으로 전공 자율선택제를 도입하게 됐습니다. 2018 학년부터 정시 모집 수능에 학생들을 수능 전형으로 모집 단위 구분 없이 인문 계열과 자연 계열로 각각 선발하고 이 학생들은 다 합쳐서 같이 호크마 교양대학에 소속돼서 1년 동안 교육을 받고 1학년 말에 자유롭게 자신들의 전공을 선택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인문 계열과 자연 계열로 각각 선발은 돼서 들어왔지만 1년 뒤에 자신들의 전공을 선택할 때는 계열과 전혀 상관없이 본인들의 전공을 선택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저희가 이 전공 자유 선택제를 도입한 배경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요, 왜 이 설명을 드리고자 하냐면, 저는 저희 학교가 이 제도를 성공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된 배경에는 역사적으로 저희가 갖고 저희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교육 철학과 교육 문화가 있습니다. 이런 문화와 교육 철학을 바탕으로 이 제도가 지금 정착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쩌면 다른 학교에도 많은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60년대, 70년대 이미 10년 발전 계획을 세웠고, 그때 당시에 키워드도 뭐였냐면, 학과 간의 경계를 허물고, 그러니까 학과 간 벽을 허물고, 그다음에 학습자들이 만족하고 학습자가 중심이 되는 교육을 해야겠다는 이 두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실험대학을 세웁니다. 그래서 실험대학이 어떤 내용이었냐면, 신입생들을 계열별로 모집하고 부전공제를 실시하고 졸업학점을 감축한다라는 제도로 1973년에 도입이 됐고요. 그때 당시 인문사회 계열과 자연과학 계열로 학생들을 선발하고 각 계열 안에서 자신들의 전공을 2학년 말에 결정하는 그런 제도를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들은 자유롭게 전공을 탐색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다른 전공들을 여러 개를 보다 보니 부전공을 이수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 있어서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혁신적이게 부전공을 반드시 이수하는 그런 제도를 도입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그 당시에도 역시 전공 쏠림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학생들을 계열별로 전원을 뽑고 전공을 자유롭게 가다 보니까 한 몇 년 지나니까 저희 학교 안에서 이제 잘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 이화여자대학교 가장 유명했던 문과대학 학과는 영문과죠. 영문과는 한 300명의 학생이 몰리고 또 특정 비선호 학과는 이제 한 자리 숫자의 학생들이 몰리는 그런 그러니까 쏠림 현상이 굉장히 심화됐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뒤로 이제 제도가 중단이 되고 다시 90년대 학부제로 개편이 되고 또 2007년도에 스트레이튼 학부의 전공 설계형 자유전공 학부를 만들게 됩니다. 굉장히 많은 대학들이 이미 자유전공 학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자유전공 학부 저희도 지금 스크랜튼 학부의 자유전공 학부를 여전히 존속해서 가지고 있는데 이 학부와 이 호크마 교양대학에서 지금 학생들을 운영하고 있는 전공 자유 선택제는 약간 성격이 다릅니다. 스크린트 학부의 자유전공 설계형은
끝까지 자신들이 전공을 다양하게 설계할 수도 있고 기존에 있는 전공을 선택할 수도 있는데요. 기존에 있는 자신들의 전공을 선택하더라도 계속해서 스크래튼 학부에 소속이 됩니다. 그래서 졸업할 때까지 이중 소속으로 학생들이 나누면서 스크래튼 학부 안에서 학생들 스스로 다양한 전공을 또 설계해 나가서 할 수 있는 그런 이중 전공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고요. 저희 후크마 교양대학에서 2018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정시 계열별 통합 선발은 지금 우리 많은 대학들이 도입하고 계시는 전공 자율 선택제로서 학생들이 1년 내지 2년 동안 이제 탐색을 하고 전공을 탐색하고 전공을 결정하게 되면 그 전공으로 소속을 완전히 이전하게 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호크마 교양대학은 지금 2018년에 약 400명에서 450명으로 시작을 했고요. 해마다 조금씩은 다르지만 350명에서 400명 사이의 규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호크마 교양대학에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학생들에 대한 큰 교육 목표는 역시 같습니다. 융합인재 양성, 학습자 중심 교육, 유연한 학사인데요. 융합인재 양성은 결국 앞서 다른 대학에서 발표도 마찬가지시지만 학과들이 어떤 전공 안에서 교수님들이 융합적인 과목을 가르치고 융합적인 과목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 학습자가 여러 학문 영역을 넘나들면서 전공을 하고 또 여러 가지 부전공을 함으로써 스스로가 융합적인 인재로 양성되는 그런 제도를 의미해서 저희가 학문 영역을 학습자 중심에서 학문 영역을 확장하고 융합하는 그런 융합 인재 양성을 첫 번째 목표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 무엇보다도 학습자 중심입니다. 우리나라 교육 상황에서 중고등학교 때까지 자신들의 사실 진로를 명확하게 탐색했다고 보기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학에 들어와서 학생들이 진정으로 자신이 원하는 진로를 탐색하고 또 그 전공에 맞는 그러니까 자신들의 적성에 맞는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목표로 하게 돼서 학부모 교양대학 교육을 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 유연한 학사 제도인데요. 저희 이화여자대학교가 이미 사실 굉장히 유연한 학사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저희 이 자율전공 선택제를 가지고 여러 학교들과 같이 논의하면서 저희 학교 굉장히 유연한 학사 제도를 이미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놀랐는데요. 저희는 이 유연한 학사 제도를 갖고 있는 것이 학생들이 학습자 중심을 교육하고 융합 인재를 양성하는데 굉장히 기반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이제 학생들이 인문사회 계열을 바탕으로 생각했을 때 한 130학점 정도가 졸업학점이 될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필수 교양으로 저희 학교가 요구하고 있는 것이 30학점이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약 100학점을 학생들이 자유로운 전공에서 선택할 수도 있고 교양에서도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두 인문사회계열에서 전공을 한다고 하면 4, 50학점 정도인데 복수 전공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학점이 여유 있게 굉장히 가능하다는 거고요. 저희는 복수 전공을 굉장히 권장하는 그런 학교 분위기로 가져가고 있고요. 저희 학교가 의미하는 복수 전공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자신들의 주전공과 복수 전공의 전공 이수 학점이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전공이 동일한 수준으로 학점을 이수하게 되고 학위기에도 두 개의 전공이 같은 수준으로 나열이 됩니다. 기술이 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두 개의 주전공을 가져가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는데요. 두 개의 전공을 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플러스 더 부전공을 한다든가 이런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정도로 유연한 학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전공을 변경하는 전과라든가 이런 제도들도 좀 활발히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막상 저희 호크마 교양대학에 들어오면 저희는 이 학생들을 크게 이 세 가지의 목표, 더 전략적인 목표를 가지고 지도하게 되는데요. 일단 이 제도를 운영하면서 저희가 간과하면 안 되는 것이 학생들의 전공과 진로를 탐색하게 해서 자신들의 전공을 잘 찾아가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이 학생들은 1학년 학생들이기 때문에 대학 생활을 잘 적응하게 하고 대학의 1학년으로서 대학 생활을 누리도록 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원활한 대학 생활을 적응하고 대학 생활을 즐겁게 영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지원 체계를 갖추는 것도 매우 중요해서 저희가 그 부분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두 번째가 전공 진로 탐색 그리고 자연스러운 융합적인 학습 환경을 제공하는 것으로 저희들의 교육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여러 이제 조직이
있고 이제 여러 이제 교수님들과 직원 선생님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 다음 슬라이드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학생 지도 체계를 크게 보시면 저희 교양교육대학 안의 교수님과 이와 인문과학원 교수님들 통해서 학생들의 분반 활동과 분반 지도를 맡은 교수님들이 계십니다. 이 교수님들은 교양대학과 인문과학원 소속 교수님으로 각 학과에 소속되어 있는 교수님이 아니시고 학생들을 전적으로 분반 지도를 해주실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과에 소속된 교수님들이 아니라서 굉장히 편하게 학생들의 진로와 여러 가지 고민들에 대해서 전공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자유롭게 전공 지도와 결정 지도를 받을 수 있고 또 이 교수님들과 함께 대학생활 적응과 안내를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학과에 대한 특성과 그런 전공 지도는 어디서 받냐면 저희도 겸임 교수님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데요. 학생들이 1년간 지도를 끝나고 선택하게 되는 약 40개 전공의 각 전공 교수님들께서 호크만 세미나 교과목과 전공 탐색 교과목을 겸임 교수님으로서 운영하고 계십니다. 또 이 교수님들께서 전공 설명회라든가 박람회를 통해서 학생들을 지도해 주시고 또 수시로 전공과 관련된 어떤 문의가 있을 때 상담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각 학과의 교수님들께서 또 겸임 교수로 해주시고요. 또 저희도 멘토가 있습니다. 호크마 출신, 저희 출신의 이제 2, 3학년 학생들로 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감사하게도 우리 학생들이 2, 3학년이 됐을 때 이 멘토를 모집하면 항상 저희가 필요한 멘토보다 훨씬 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합니다. 그 학생들 중에서 저희가 선발하고 교육하여서 그리고 각 분반에 배치해서 이제 학생들을 그러니까 호크마를 들어 1학년 학생들을 신입생 학생들을 돕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보를 제공하거나 롤모델을 이 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분반의 모임들을 기획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학년 동안에 대학생활 적응 지원 프로그램과 전공 탐색 프로그램이 끝나면 1학년 말에 희망 전공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2학년에 각 전공 40개 전공을 선택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년간의 여러 가지 이제 학습 경험 로드맵을 저희가 잠깐 보여드렸고요. 일단 그 각각의 자세한 내용들을 좀 설명해 드리면 교과로는 호크만 세미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40개 전인기도 교수님께서 세미나를 운영하고 계시고 학생들은 그중에서 자신들이 관심 있는 교수님의 세미나를 들어가서 전공 탐색이라든가 대학생활 그다음에 교내 프로그램들을 경험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전공 탐색 교과목들을 지금 운영은 해왔는데 사실 최근에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이 조금 많이 수요가 급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약간 개선을 해서 다른 방향으로 지금 유도해서 옮겨가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비교과로 호크마 분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분반 지도 교수님들께서 분반을 운영하실 때 저희는 비교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기 분반 모임도 있고 수시 온라인 모임이 있고요. 한 분반당 약 40명의 학생들이 배정되어 있고 분반당 지도교사 한 분과 멘토 5명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공 박람회 설명회 이렇게 운영하고 있고 여러 가지 정책 연구들을 또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저희가 호크마 포럼이라든가 호크마 데이, 호만사는 호크마로 만난 사이라고 해서 저희 학장과 부학장단이 우리 학생들과 만나서 한 학기에 한 번씩 또 전공 결정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그런 세미나와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요. 학생들이 자신들의 그러니까 선택할 전공에 대한 내용들을 생각보다 많이 알고 있는데, 그러면 무엇을 기준으로 전공을 선택해야 되는가? 전공을 선택하는 결정 기준, 이런 것에 대한 안내도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이런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운영된 결과물로 보시면 일단 저희도 크게 이제 지난 이제 7년간 보면 공과대학에 가장 학생들이 좀 많이 진입을 했지만 앞서 선생님들께서도 그 포항공과대학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사실 생각보다 학생들이 다양한 단과대학의 다양한 학과로 가고 있고요. 약간 시류에 따라서 조금의 그 수요의 급감과 증대가 있을 수는 있지만 사실 아주 크게 막 문제가 될 만큼의 쏠림은 많지 않은 형태로 현재는 저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약간의 쏠림 현상은 존재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 쏠림 현상을 크게 걱정하지 않는 이유는 처음에 이 제도를 도입한 이유가
사회적으로 훨씬 수요가 있을 때 저희가 기존의 전공 제도를 가지고는 그 전공 규모나 이런 것들을 즉각적으로 반영할 수 없는데 이런 어떤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일부 학생 숫자를 둠으로써 사회적 수요에 탄력적으로 운영하는데 어떤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는 크게 걱정하진 않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저희들 지난 7년간의 트렌드인데요. 공과대학에 지원한 학생들의 숫자가 굉장히 늘어나면서 자연대학에 지원한 학생들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공과대학과 자연대학에 지원한 학생들이 서로 보완적이고 경영대학과 사회과학대학의 어떤 지원 숫자 저 그래프를 보시면 서로 또 보완적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보시면 굉장히 몰려갈 것 같지만 사회과학대학 안에 경제학과나 커뮤니케이션 미디어, 또 심리학과, 사회학과, 정치외교학과 이런 학과들을 굉장히 다양하게 여학생들이 관심 있게 골고루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 안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큰 트렌드는 이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입학할 때는 인문계열이 한 5.5대 자연계열이 4.5 정도로 입학을 하고 있는데 선택을 해서 갈 때는 자연계열이 5.5대 지금 인문계열이 한 4.5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문계열에서 자연계열로 가는 학생들이 조금 많은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고요. 이 1년간 운영을 했을 때 학생들의 효과로 봤을 때는 자신들의 관심과 적성을 기반으로 전공 탐색해서 정확한 진로를 갈 수 있었다는 만족감과 동시에 다양한 배경을 가진 친구들과 함께 공유하고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관점을 갖게 되고 또 다른 전공의 친한 친구들을 갖게 돼서 자신들이 굉장히 융합적으로 더 큰 네트워크를 가진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만족감을 느끼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연구 결과 중에서 간단한 거를 조금 공유하고 싶은데요. 학생들은 이제 저희들 연구 결과에서 이제 고등학교 때의 진로를 결정하기 어려웠는데 이런 제도를 통해서 전공을 잘 탐색할 수 있어서 좋았다라는 그런 의견과 함께 제가 요 공유하고 싶은 게 이 부분인데요. 학생들 중에서 처음에 들어올 때부터 희망 전공을 한 개로 굉장히 분명히 갖고 들어오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자율 전공 선택제이기 때문에 전공을 선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이미 전공을 명확하게 선택을 하고 들어오는 학생들은 이 희망 전공 한 개로 처음에 들어왔을 때부터 마치 그 전공의 학생인 것처럼 가서 전공의 과목들도 듣고 그 전공에 있는 동아리 활동들도 하고 이런 학생들이 한 35% 정도 저희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은 제일 큰 학생들은 어떤 학생들이냐면 한 두세 개의 전공을 희망으로 품고 들어와서 이 두세 개의 전공 중에서 어떤 전공이 본인한테 맞는지를 실질적으로 탐색하는 학생이 가장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한 45%인데요. 이 학생들이 두세 개의 전공을 희망할 때 이 두세 개의 전공이 유사한 전공이 아니고 생각보다 굉장히 다른 전공입니다. 예를 들면 통계학과 뭐 심리학 중에서 내가 맞는 게 더 무엇일까? 이런 걸 와서 찾아보고 이제 탐색을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생들이 탐색하다 자기 전공을 가고요. 한 15%의 학생들이 정말 오픈 마인드로 모든 전공에 다 열린 마음으로 와서 전공을 선택하고 탐색하고 선택하는 그런 학생들이 있는 것으로 보여서 저희는 학생들의 유형을 좀 구분해서 학생들 유형에 맞게 또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을 설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프로그램들을 설계하고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이고요. 향후 저희도 뭐 학문적 다양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한다든가 선호되는 특히 전공들 쏠림 현상이 있는 전공에 대한 어떤 학습의 질을 담보하기 위한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학교 내에서 많이 논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